자, 487. 자, 경제정보인데요. 이거는 뭐 거의 출제되진 않습니다. 자, 마찰적 실업은 한 직업에서 다른 직업 옮겨갈 때 생기는 직업이 실업이 마찰적 실업. 그러면 빨리 옮겨갈 수 있도록 취업 정보를 제공하면 이동할 수 있겠죠. 그죠? 계절적 실업은 계절적으로 실업이 생기는 거야. 예를 들면은 이제 그런 거 있잖아요. 그죠? 해수욕장 지금 오픈했다더만, 개장했다더라고. 해수욕장 주변에 시즌 때는 졸라 비싸요. 근데 겨울철에 가봐, 해수욕장에. 썰렁합니다. 빈방 진짜 많아요. 독채로 쓸 수 있어, 독채로. 호텔 전체를. 왜냐하면 그 시즌 때 아니면. 그래서 이제 시즌 때는 이제 일을 갖고 있는데 비시즌 때는 일이 없거든. 그래서 저는 놀러 갈 때 거꾸로 가. 겨울에는 해수욕장 놀러 가고, 그 다음에 여름철에는 이제 스키장 근처로 가는 거야. 그러면 널널해, 그냥. 사람도 없고 조용하단 말이야. 그래서 옛날에 이제 해수욕장 그때 식구들 한번 갔었는데, 겨울에. 그 이제 바다 바로 앞에 보이는 가장 좋은, 전망 좋은 방을 골랐는데, 우리 방하고 다른 방 하나 2개밖에 없더라고. 그 큰 호텔에. 야, 그래서 시즌 때는 좀 비싸잖아. 한 40만원까지 불러버리는데. 자, 이게 계절적 실업이야. 그러면 농번기가 있고 농한기가 있으니까 농번기 때는 농사 지을 짓고, 농한기 때는 자, 공업을 하면 되겠지. 농공지원을 설치하는 거야. 그 다음에 수요적 실업. 자, 수요적 실업은 수요를 증가시켜주는 겁니다. 자, 구조적 실업은 이제 학력이나 기술이 없을 때 발생하는 실업이 구조적 실업이다. 경제 블록도 옛날엔 좀 나왔었는데 요즘엔 거의 안 나오더라고. 2010년이 아마 마지막일 거예요. FTA라는 게 자유무역지대야. 아시겠죠? 자유무역지대. 우리가 미국의 한미 FTA를 체결했잖아, 그지? 그러면 미국하고 자, 한국하고는 물건이 왔다 갈 때 관세가 없어. 근데 다른 나라와는 관세를 유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자유롭게 물건 이동하는 거지. 그러면 미국의 물자가 그대로 들어와. 우리나라 물자가 그대로 가. 자, 그러면 어떤 일이 발생하겠어요? 누가 이익인지 손해인지 생길 거 아니야. 우리나라 전자제품 싸잖아. 미국에 그대로 가. 관세 안 붙고. 그럼 미국은 싼 물건을 좋게 쓸 수 있죠. 싸게. 대신 미국의 싼 곡물이나 고기라든가 이런 것들이 막 들어온단 말이야. 한우보다 쌀 거 아니야. 그럼 한우가 망한단 말이야. 그래서 서로 이제 이익을 따져가지고 FTA를 체결하는 거. 자, 그보다 진화된 게 관세동맹, 공동시장, 경교동맹, 완전한 경교동맹. 경제전은 안 봐도 될 것 같고, 사회현상 한번 봅시다. 489의 사회현상. 자, 사회현상은 아노미라는 게 있죠. 아노미. 아노미는 489의 아노미. 자, 무기범 상태를 아노미라고 합니다. 자, 님비는 뭐야? Not in my backyard다. 백은 좋은 거야, 나쁜 거야? 나쁜 거다. 그럼 나쁜 지역, 나쁜 시설 설치하지 마라. 자, 이게 님비고요. 인피는 뭐야? In my front yard. 프론트는 좋은 거다. 좋은 것들을 우리 지역에 설치해달라라는 것이 인피입니다. 인피. 자,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죠. 여러분 집 옆에다가 쓰레기 매립장 만들면 되겠니? 화장터 좋겠다, 그지? 자, 그거 만들면 어느 지역 사람이라도 다 난리 쳐요. 자, 왜냐하면 화장터 같은 거 치면 맨날 곡소리 날 거 아니야. 시도 때도 없이. 그 여러분 공부하다가 내 그 얘기 들었어. 여기 이제 그 병원 그 영안시를 마주보고 있는 아파트가 있거든. 고속터미널 쪽에. 그래서 거기 27층에, 17층인가 살았던 애인데, 지가 자기 이제 밤에 열심히 공부했대. 그 누가 이제 창문을 두드리더래요, 이렇게. 똑똑 두드리는 거야. 누구세요? 그랬더니 할머니가 저기 고속터미널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 이렇게 묻더래. 할머니 저렇게 쭉 가시면 돼요. 이렇게 알려주고 공부를 했대. 여기 17층인데 17층에 누가 창문 두드리냐고. 야, 무섭지 않겠어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지역 이기주의를 말하는 거예요. 지역 이기주의. 자, 그래서 옛날에 한때 그 대전에서도 말이 났었죠. 그죠? KTX가 어디로 지나갈 거냐? 청주로 갈 거냐? 오창으로 갈 거냐? 그때도 싸움 났었어. 그때 오창으로 갈 거냐? 청주로 갈 거냐? 제가 볼 때는 청주로 지나가야 된다 보는데,
청주로 지나가야 원래 맞지 않나? 청주로 지나가야 되지. 오창으로 지나가면은 전국 사람들이 오창까지 가야 될 거 아니야. 그렇지 않나요? 자, 근데 오창이 이제 그 산업단지가 많아가지고 아마 그쪽으로 출퇴근 사람들이 많아서 아마 그쪽으로 선정이 된 것 같은데. 자, 그래서 님비와 인피는 묶어서 기억해줘야 돼. 자, 이거는 우려되는 부분이야. 아시겠죠? 우리가 이제 5단계에서. 바나나는 뭐죠? build, absolutely, anything, anywhere, near, anybody. 어디여 지역에도 설치 자체를 반대하는 거다. 아무데도 짓지 마라 이거야. 아무데도. 자, 우리나라도 이제 방사능 폐기물이 꽤 나와요. 방사능 폐기물이 꽤 나오는데 대부분 요게 쉽지 않거든. 자, 여러분 지역에 방사능 폐기물이 있으면 오염이 되고 기형아가 많이 출산된단 말이야. 그래서 이런 거 자체를 설치하지 마라. 그럼 어디다 설치할래? 어딘가 설치를 해야 되는데. 자, 노비즘은 철저한 개인주의를 노비즘이라고 합니다. 스프롤은 무질서한 주택화 현상을 스프롤이라고 해요. 자, 유턴은 말이죠. 유턴, 유자잖아요, 유자. 유턴. 자, 농촌 총각이 도시로 갔다가 다시 농촌으로 되돌아오는 현상을 유턴이라고 합니다. 자, 옛날에 이제 경찰 시험이 좀 어려워졌잖아요, 그지? 어려워져가지고 경찰직 준비하다가 나갔다가 또 많이 뽑는다 그러니까 다시 돌아온 애들이 가끔씩 있더라고, 가끔씩. 자, 그 다음에 이제 도넛은 뭐죠? 던킨 도넛 보면 돼. 구멍이 뻥 뚫려 있지, 그죠? 예. 던킨 도넛 구멍 뚫린 이유를 아시죠? 모르시나요? 던킨 도넛을 이렇게 원래 빵처럼 구웠대, 이렇게. 근데 안이 안 익는 거야. 그래서 그 할배가 구멍을 뚫었다더만. 다 안에까지 익게. 그래서 그 던킨 도넛을 그렇게 만들었다더만. 도시 공동화 현상을 도넛이라고 합니다. 도넛. 그 다음에 집합행동은 안 보셔도 되고, 군중. 자, 군중은 말이죠. 우연적 군중, 임석 군중, 능동적 군중인데, 이것도 그냥 봅시다. 자, 490페이지. 우연적 군중은 일시적으로 모여드는 군중을 우연적 군중이라고 하고요. 인습적 군중은 동일한 목적으로 모여드는 군중을 인습적 군중. 능동적 군중은 다투기 위한 쟁점을 가지고 모여드는 군중을 자, 능동적 군중이라고 합니다. 자, 여러분은 어떤 군중에 들어가요? 자, 여러분들은 자, 인습적 군중이야. 동일한 수업을 듣기 위해서 모여들었으니까. 자, 노동운동 가겠습니다. 이것도 출제 빈도가 그렇게 높진 않아요. 우려되는 것보다 추정되는 부분이야. 그리고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어. 딱 한 번. 자, 그러면 우리가 노동 3권이라고 하는 거예요. 노동 3권. 자, 그러면 자, 요즘에 갑질 얘기 많이 들어봤지? 근로계약서 체결할 때 사용자가 갑이고 노동자가 을입니다. 그래서 사용자가 갑을 관계라고 하는 거예요. 갑을 관계. 그러면 노동자 하나랑 사용자랑 붙었을 때 누가 이길 것 같아? 사용자가 이긴다고. 그죠? 자, 근데 자, 노동자들이 열악하잖아요. 열악하다 보니까 노동 착취를 당하는 거야. 그래서 노동자들이 뭉칠 수 있는 힘을 주는 거지. 이게 단결권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이게 단결권이고 노조를 형성하는 거지. 노조. 그러면 노조를 형성해가지고 자,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교섭을 하는 거야. 이게 단체 교섭권이라고 그래. 근데 사용자가 노동자 말 많이 들어주나? 지금 보세요. 노조가 지금 어떻게 대응할지는 모르겠는데 지금 우리나라가 지금 불황에 지금 경기가 위축돼 있다고. 움직이지 않으니까. 그러면 결국에는 정리해고를 해야 되거든. 정리해고할 때 노동자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자기 직업 잃는데? 결사항전할 거 아니야. 그죠? 그래서 뭔가를 보여주는 거지. 그렇다고 사용자 입장에서는 노동자들 그대로 가져갈 수는 없거든. 그대로 월급 줘버리면은 회사가 망해. 그래서 지금 항공노조가 지금 문제가 많다더만 대한항공이 문 닫을 위기에 있다 하더라고. 지금 비행기가 손님이 없대, 손님이. 그러면 이제 정원을 감축해가지고 유지를 해야 되는데, 회사를 유지해야 되는데, 유지하지 못하니까. 근데 이제 함부로 못 잘라낸단 말이지. 그래서 노동자들이 뭉쳐가지고 뭔가를 보여주는 거야. 이게 단체 행동권이라고 하는 거야. 자, 그러면 우리가 노조가 있죠. 노조. 일반 노조입니다. 일반 노조는, 그죠? 자, 단결권 있고요. 단결권. 자, 그 다음에 단체 교섭권 있어요. 단체 교섭권.
단체 교수권, 그 다음에 단체 행동권. 자, 요 세 가지를 노동 3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세 개를 다 갖고 있어요. 자, 세 개를 다 갖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 노조에서 쟁의가 발생이 됐다. 자, 우리가 쟁의라고 하는 거는 노동자 단체와 사용자 단체가 의견 일치하지 않는 상태가 쟁의야, 쟁의. 자, 그 다음에 여기다 이제 공무원 노조를 쓸 건데요. 공무원 노조. 비교를 할 거야. 공무원 노조. 자, 공무원 노조. 자, 마찬가지로 쟁의가 발생하겠죠. 자, 그러면 일반 노조부터 한번 가봅시다. 자, 쟁의가 발생이 됐을 때 조정을 해. 이게 나왔었거든, 우리 시험에. 조정을 하고요. 그 다음에 중재를 하고요. 자, 중재. 그 다음에 직권 조정을 합니다. 직권 조정. 자, 직권 조정. 자, 이게 직권 조정은 이제 고용노동부 장관이 해. 고용노동부 장관. 자, 고용노동부 장관. 자, 고용노동부 장관이 직권 조정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게 조정기간이 2012년에 우리 시험에 딱 한 번 나왔거든. 이게 빈도수가 높은 게 아니야. 아시겠죠? 그러면, 자, 조정기간이 일반 사업장이 10일입니다. 자, 공익사업장이 15일이에요. 15일. 자, 요게 나왔단 말이야. 가로 쓰기. 연장할 수 있다. 이게 가로 안에 들어갈 말로 바르게 날된 거. 10일, 15일. 며칠, 며칠. 연장은 뭐라고 그랬니? 기억 안 나? 연장은 앞에 있는 숫자만큼 연장되는 거야. 그러면, 자, 여기는 며칠이야? 여기는 10일. 그죠? 자, 이거는 15일. 연장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거를 못 찾더라고. 준원 문제 아니야? 일반 사업장이 10일, 공익사업장이 15일, 일반 사업장은 가로 연장, 공익사업장 가로 연장, 며칠 며칠이냐? 주어진 대로 쓰면 되잖아. 근데 학생들이 5일 했단 말이야. 5일 할 것도 아닌데. 10일, 15일이 답이겠지? 그런데 틀린 학생들은 뭘 썼냐면은 중재가 모두 15일이거든. 이게 또 올랐나 봐. 근데 그거 또 오를 게 아닌데. 앞에 있는 숫자만큼 연장되는 게 일반 원칙이야. 근데 그렇지 않은 게 있었는데 기억나나? 연장이 앞에 있는 숫자만큼이 안 되는 연장 기간이 하나 있었어. 특별한 연장. 60일인데 연장은 30일이야. 뭐니? 소청심사위원회 결정기간이 기본이 60일이고 연장이 30일이야. 그래서 그게 아주 예외적인 거야. 원래 연장은 앞에 있는 숫자만큼 연장하는 거야. 자, 이게 이제 15일이고요. 직권조정은 자, 모두 30일입니다. 30일. 자, 30일. 자, 요게 이제 일반 노조의 내용. 일반 노조. 자, 근데 요즘에 노동조합들이 여러분들 나중에 현직 가시면 아시겠지만 노동조합이 정치단체야, 일종의 보면. 민주노총이라는 데 있잖아. 야, 이 새끼들 진짜. 무슨 사업장이 있으면 단체로 파업해버리고 맨날 파업이야, 그냥. 자, 그래서 동맹 파업하는 거지, 동맹 파업. 아니, 문제는 여기가 있는데 왜 전체가 파업을 하냐고. 그죠? 현대노조, 자동차 노조가 문제 많잖아. 현대자동차 노조가, 현대차나 기아차도 이제 그렇지만 지금 자동차 노조가 너무 세. 그러다 보니까 월급은 진짜 많이 올라가는 거야. 월급 많이 올라가다 보니까 자동차 요금이 올라갈 수 없잖아. 자동차 그 공장 단가가. 오르고 가다 보니까 그냥 외제차 추진돼버린 거지. 그렇지 않나? 자, 그래서, 아니, 자기들도 이제 물론 좋긴 하지만 어느 정도 요구를 해야지. 순수익 금액에 얼마를 달라. 30% 이상을 달라. 야, 그래서 보니까 이제 노조에서 보니까 자기 아들 대학 등록금하고 다 대줘요, 회사에서. 야, 나 자동차 노조 가고 싶더라고, 그냥. 자동차 회사 가가지고. 요즘에 다 공장 기계화 됐잖아요. 사람들 할 일이 많이 없거든. 기계화 됐는데 연봉이 1억이 넘어. 거기다 애들 학비 다 나오지. 그 다음에 순수익이 생기면 또 회사 요구해가지고 파업해가지고 때려 부시고 해가지고. 자, 그 다음에 와이파이 설치 안 해준다고 난리 쳤잖아. 아니, 일하면서 와이파이가 왜 필요하냐고. 그렇지 않나?
음악 틀어놓고 뭐 하겠다. 뭐 음악 틀어놓고 집중 안 되고 사고 나면 어떡하려고. 불량 나면 어떡하려고. 자, 하여튼 뭐 그래요. 저는 노조 불만 많은 사람인데. 자, 그다음에 공무원 노조가 있는데 공무원 노조는 자, 세 개가 다 있는 게 아니고 하나가 없어. 단체 행동권이 없어요. 공무원 노조는 단체 행동권을 갖지 않습니다. 공무원 노조리 뭐 의사의사 해가지고 이제 파업하면 안 되잖아요. 자, 그러면 공무원 노조에 가입할 수 있는 자가 있고 가입할 수 없는 자가 있어. 가입할 수 있는 자, 가입할 수 없는 자. 그러면 가입 대상은 기본적으로 6급 이하입니다. 6급 이하 일반직이에요. 6급 이하 일반직이 가입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공무원의 분류 기억나나? 경력직 중에서 일반직이 있었고 특정직이 있었죠. 일반직, 특정직. 특수경력직에도 보면은 정무직이 있고 별정직이 있었죠. 그러면 기본적으로 일반직은 되고 특정직 안 되고 정무직 안 되고 별정직 안 돼. 근데 예외적으로 자, 특정직이라 하더라도 일반직에 상당하는 6급 이하는 가입할 수 있어요. 별정직이라도 일반직에 상당하는 공무원은 가입할 수 있어요. 그러면 자, 이렇게 될 건데 자, 가입할 수 없는 사람이 일반직이라도 총무나 인사나 보수나 자, 예산을 담당하는 공무원, 예산 담당. 예산 담당은 가입할 수 없어요. 자, 그 다음에 특정직 공무원으로 경찰, 군인, 자, 그 다음에 소방. 자, 이런 사람들 특정직 공무원으로 가입할 수 없어요. 그 다음에 공립학교 교직원. 자, 공립학교 교직원. 자, 공립학교 교직원도 공무원입니다. 아시겠죠? 공립학교니까. 자, 근데 이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다. 왜? 왜 가입 안 될까? 이 사람들은 교원노조 따로 있거든. 자, 교원노조가 따로 있어요. 이게 공무원노조가 아니라 교원노조에 가입해. 우체국 집배원. 우체국 집배원. 자, 우체국 집배원도 공무원입니다. 별정직 공무원이에요. 우체국 집배원도 이제 별정직 공무원인데 이 사람들은 사실상 노무에 종사하는 공무원이야.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일반 노조에 가입해. 아시겠죠? 일반 노조. 자, 일반 노조에 가입하니까 단체 행동권도 있어요. 이번에 우정노조가 자, 올 초에 자, 파업하기로 했었거든. 그래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받아들여가지고 1,500명 충원해줄게. 파업 접어라. 그래서 접은 거야. 노조 만든 60년 만에 최초로 파업할 뻔했는데. 근데 뭐 우체국 집배원 없어도 그냥 택배 잘 좋잖아. 그죠? 택배 혹은 뭐 편지는 좀 늦게 받아도 되니까. 자, 근데 이게 이제 아마 그랬던 것 같아요. 이게. 자, 이 사람들은 일반 노조에 가입한다. 일반 노조. 자, 그러면 아마도 여러분이 경찰 공무원 노조라는 걸 들어봤을 거야. 들어본 적 있어? 경찰 공무원 노조? 경찰 공무원 노조가 있어요. 이름이. 그러면 경찰관들로 구성된 노조가 아니야. 그러면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애들이 이름을 그렇게 지은 거야. 경찰공무원 노조라고. 하여튼 이 새끼들 진짜. 그러면 오해하잖아요. 우리 경찰 공무원들이 가입한 것처럼. 우리 경찰 공무원은 가입할 수 없다고. 그래서 경찰기관에 근무하는 일반직 애들이 경찰 공무원 노동조합을 만들었거든. 나도 처음에 오해했어. 저 경찰공무원들 가입 안 되는데 가명인가? 그냥 알아봤더니 이제 일반직 애들이더만. 자, 하여튼 그럼 쟁의가 발생이 됐잖아. 그러면 조정을 해요. 조정. 자, 조정을 하고 중재를 하고 자, 중재를 하고 그 다음에 행정 소송으로 가는 거야. 행정 소송. 좀 다르죠? 자, 중재는 기간이 없고요. 이거는 30일입니다. 조정 기간 30일. 연장 30일이에요. 30일. 자, 30일 연장할 수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중재가 됐는데, 중재가 된 때로부터 if 15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행정소송을 제기 안 했다. 행정소송을 제기하지 않으면 중재 재정이 확정됩니다. 자, 중재 재정이 확정이 돼. 확정. 자, 확정이 된다.
자, 15일이에요, 15일. 자, 그래서 일반 노조랑 공무원 노조의 차이가 조금 있습니다. 자, 노동조합의 설립 나왔고요. 신고증의 교부, 해산 사유 나왔고, 단결관, 단체 교섭관, 단체 행동권이 있어요. 단체 행동권. 자, 단체 교섭권은 노동자 개인의 권리가 아니고 노동자 단체의 권리입니다. 자, 단체 행동권에서 여러 가지가 있죠. 스트라이커, 이게 동맹파업이야. 파업이 가장 강력한 쟁행이다. 태협이란 뭘까요? 태협. 태협은 말입니다. 요겁니다. 자, 노동자들이 사용자의 지시에 따라야 되는데 사용자의 지시에 따르지 않고 노동조합의 지시에 따라서 그죠? 불완전한 노동을 제공하는 거야. 제가요 한번 해볼게. 우리 원장님하고 내가 사이가 별로 안 좋아. 예를 들면 원장님 월급 좀 올려줘봐요. 그랬더니 아예 못 올려준다고. 그래요? 올려주게 만들어 드릴게요. 자, 만약에 제가 이제 하루에 수업을 하면은 100페이지를 수업을 해. 그게 내 생산량이야. 근데 작업 능률을 떨어뜨리는 거야. 100페이지를 50페이지로 떨어뜨리는 거지. 그럼 학생들은 100페이지 나가든 50페이지 나가니까 그죠? 답답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면 원장님한테 막 이제 항의를 할 거고 불만 토로하겠지. 자, 그러면 원장님이 좀 왜 생산량이 주냐고 월급 좀 올려주시던가. 나는 받은 만큼 한다고 예를 들면. 그러면 월급 2배로 줄 테니까 200페이지 나가라고. 알겠습니다. 충성. 자, 200페이지 나갑시다. 쫙 하는 거야. 그죠? 이게 이제 태협이야, 태협. 불완전 노동을 제공하는 거지. 그 다음에 서보타지, 불매운동, 감시운동, 준법투쟁, 생산관리. 자, 이런 것들이 단체행동권의 내용들입니다. 그 다음에 쟁의 나왔다. 그죠? 쟁의. 자, 493회 밑에 박스입니다. 조정기간 중요합니다. 그죠? 일반 사업이 10일, 공익사업장이 15일, 연장은 10일, 15일 연장. 중재는 모두 15일. 넘겨주시고, 자, 노동쟁의 조정, 직권조정 있죠? 자, 긴급조정. 아이고, 죄송합니다. 긴급조정인데. 자, 긴급조정이에요. 긴급조정. 자, 긴급조정. 자, 고용노동부장관이 하는 게 긴급조정. 긴급조정은 모두 30일입니다. 자,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 자, 공무원 노동조합이 있어요. 그러면 아까 노동조합에서 공무원 노조에서는 자, 단체 행동권이 없다고 그랬지. 왜? 공무원들에게는 뭐가 있어? 집단행동 금지 의무가 있단 말이야. 아시겠죠? 집단행동 금지 의무. 그런데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 공무원은 제외된다고 그랬지. 이 사람이 누구냐면은 이 사람이야. 우체국 집배원이 사실상 노무에 종사한 공무원이야. 이 사람들은 공무원은 공무원인데 일반 노조에 가입해서 단체 행동권을 가져요. 그래서 우체국 집배원들이 파업도 하는 거야. 한 적은 없지만. 자, 그래서 집단행동 금지 의무. 자, 정치활동 안 된다 그랬죠. 노동조합 설립, 고용노동부장의 신고. 그 다음에 가입 범위 한번 보세요. 495에 자, 공무원 노동조합에 가입한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그와 같다. 6급 이하 일반직. 그 다음에 특정직은 원래 안 되는데 6급 이하 일반직 공무원에 상당하는 매무행정, 매교정보관리직 이 사람들은 가입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6급 이하 일반직에 상당하는 별정직 공무원. 됐나요? 요거야 요거. 얘만 되고 얘들은 안 돼. 근데 일반직에 상당하는 6급 이하는 된다고. 특정직, 별정직이라도. 아시겠죠? 자, 그 다음에 2항에 다음의 사람들은 가입할 수 없다. 다른 공무원에 대하여 지휘감독을 행사하거나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충돌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공무원, 인사, 보수 담당하는 공무원, 그 다음에 교정, 수사, 우리 경찰 공무원들입니다. 이 사람들 안 된다. 그 다음에 공무원 노동조합의 전임자의 지위다. 공무원은 임용권자의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 업무에만 종사할 수 있다. 이것을 전임자라고 합니다. 자, 1항의 규정에 의해 동의를 얻어 노동조합 업무에 종사하는 자, 전임자에 대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 휴직을 명령해야 된다. 이게 뭐다? 의번휴직이야? 직권휴직이야? 직권휴직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직권휴직 사유 맨 마지막에 공무원 노조의 전임자가 됐을 때, 자, 이게 직권휴직이야, 직권휴직. 그러면 전임자에 대해서 월급 주면 돼야 하는데 공무 담당 안 하잖아. 보수는 지급하면 안 된다. 근데 문 대통령이 보수 지급을 하도록 개정을 하겠다라고 주장하시더라고, 이렇게.
아니 국무를 담당하는데 왜 우리가 국민 세금을 그 사람을 줘야 돼? 그렇지 않나? 자, 하여튼 돈을 많이 쓰시더라고 보니까. 자, 그 다음에 불리한 처분을 해서 안 된다. 자, 쟁행이 안 된다. 그 다음에 조정신청 나왔고 조정기간은 넘겨서 496에 30일, 30일. 첫 번째 박스 맨 마지막에 있어요. 자, 근데 미리 써놨다, 그지? 조정기간은 30일, 연장 30일. 자, 그 다음에 정치정보는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정당의 성립. 자, 정당의 성립. 자, 압력단체라는 게 있네. 498에 압력단체. 자, 이 압력단체라는 게 있는데, 압력단체는 별로 의미는 없어요. 2012년이 아마 마지막이었을 거야. 자, 압력단체는 정당도 아니고, 자, 정당도 아니고, 시민대회마다 달라요. 약사협회, 의사협회 이런 것들이 압력단체거든. 혹시 약사법 개정안 혹시 들어보셨나? 약사법 개정안을 누가 들고 나오냐면은 의사협회가 들고 나온 거야. 옛날에는 약국에서 병원 안 가고 감기 걸리잖아? 그럼 약사한테 말하면 약사가 약을 지어줬다고. 그러면 약사가 돈을 많이 벌었거든, 옛날에. 근데 의사들이 병원 안 오니까 약 지어 먹고. 그래서 의사협회에서 약사법 개정을 발의해가지고 의사의 처방전을 가지고 약을 조제하도록 한 거야. 그랬더니 약사협회가 가만히 있겠어요? 전쟁 났겠지. 예, 약사협회랑 의사협회랑 전쟁이 났거든. 누가 이겼을 것 같아? 의사협회가 15만 명, 약사협회가 6만 명이야. 쪽수 많은 쪽이 이긴다. 그래서 전문의약품은 의사의 처방이 있어야만 약사가 조제할 수 있어. 그래서 처방전 받으려면은 병원 갔다가 약국을 가야 돼. 그래서 제도가 바뀐 거야. 아시겠죠? 그래서 의사들 짭짤하잖아, 지금. 환자가 넘치잖아요. 그럼 약사들은 어떻게 해? 약을 팔아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일반 의약품하고 이런 것들을 팔린단 말이지. 조제한 약품을 파는 거고. 그래서 병원 옆에 약국이 잘 되는 거야. 주변에 병원이 없잖아. 그럼 약국은 망해. 그지? 처방전으로 멀리까지 가지는 않잖아요. 그러다가 자, 문제는 약사들은 일찍 집에 간단 말이야. 밤늦게 여러분이 진통제라든가 해열제라든가 이거 받으려면은 약국이 문을 안 열어. 그러면 일반 의약품도 약사가 아니라 팔 수 없단 말이야. 그럼 약국이 문을 닫으면 약을 못 먹잖아요. 그래가지고 편의점연합회에서 우리가 24시간 하니까 일반 의약품은 제조된 거니까 우리가 약을 팔 수 있도록 해달라. 그래서 약사법 개정을 낸 거야. 그래서 편의점에서 옛날에 약 못 팔았어. 바카스도 못 팔았어요. 진통제는 못 팔았다니까? 근데 이제 약사법 개정안을 개정해가지고, 자, 편의점에서 일반 의약품을 팔 수 있게끔 만든 거야. 근데 이거는 약사들이 질 수밖에 없는 구조야. 그렇지 않을까요? 일반 의약품 조제된 거고, 검증이 된 거니까, 약사 아니라 팔 수 있지. 근데 함부로 팔면 안 되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이제 편의점연합회에서 그 편의점연합회가 회원이 360만이라더만 그러니까 누가 이기겠냐고. 당연히 약사보다 편의점연합회 이기지. 쪽수 많으니까. 이런 것들이 뭐냐면 압력단체야. 자, 그 다음에 이제 넘겨주시고 공직선거법이 있어요. 자, 공직선거법이 개정이 됐습니다. 선거권의 연령이 바뀌었어요. 자, 선거권. 일단은 자, 500페이지에 선거권이죠. 선거권의 연령이 자 19세 이상 19세 이상에서 개정이 되어서 18세 이상으로 개정이 됐다. 아시겠죠? 지금 19세 아니고 18세입니다. 이번 선거부터. 그래서 고등학교 3학년이 선거권을 가진 거야. 대가리 피도 안 마른 것들이. 저는 불만 많았어요. 아니 고등학생이 시험 공부해야지 무슨 선거하냐고. 제대로 찍었을 것 같아? 나이 20살 돼도 제대로 못 찍더라. 우리 딸내미 이번에 선거 처음 했거든. 나랑 같이 가서 했어. 그래서 나 물어봤어. 누구 찍었니? 그랬더니 안 찍었대. 그럼 선거 왜 하러 왔니? 그 인증 그 있잖아. 이렇게 도장 찍는 거 여기다 손등에다가 그거 찍으러 왔대. 야, 정치에 대한 생각도 없고 나라에 대한 걱정도 없고 그런 애들이 무슨 투표권을 갖느냐고. 자, 제가 볼 때는 적어도 25은 돼야 될 것 같은데. 선거권을 주려면.
자, 연령을 낮추고 높이고 하는 이유가 있긴 한데. 자, 하여튼, 그렇습니다. 그러면 선거 기간이라는 게 있어, 선거 기간. 자, 선거 기간은 대통령이 23일이고요, 23일. 그 외의 선거가 14일입니다. 14일. 자, 공개선거법에 최소한 이 정도는 나오니까. 대통령 선거는, 자, 후보자 등록 마감일. 자, 후보자 등록 마감일. 자,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까지가 대통령 선거 기간입니다. 자, 그 다음에 급의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까지가 자, 급의 선거 기간. 자, 그러면 선거운동 기간이 있는데요. 선거운동 기간. 자, 선거운동 기간은 자, 선거기간 개시. 자, 선거기간 개시일로부터 선거일 전까지입니다. 선거일 전. 자, 그런데 말이죠. 자, 보세요. 자, 요렇게만 외운 대로만 나오면 다행인데 다르게 쓸 수 있어. 요게 뭐냐면은 선거기간 개시일입니다. 자, 요때부터 선거가 개시되는 거야. 아시겠죠? 이거를 묶어서 표현한 게 선거기간 개시일이야. 아시겠죠? 그러면 대통령 선거운동에는 어떻게 돼? 후보자 등록 마감일 다음 날로부터 선거일 전까지. 그 외 선거는 후보자 등록 마감일 후 6일부터 선거일 전까지. 그러면 선거일 전까지 선거운동이 된단 말이야. 그러면 선거일에는 선거운동이 돼야 안 돼? 안 돼요. 그러면 하루가 빠져야 돼. 대통령 선거운동의 며칠이야? 22일이 되는 거고 그 외 선거운동 기간은 13일이 되는 거야. 선거일 전이니까. 아시겠죠? 선거일 전. 자, 그러면 요거는 마감일 후고 그래서 후전을 바꾼 문제가 나온 거야. 그 다음에 숫자 23일, 14일. 이건 선거 기간이고 선거운동 기간은 선거일에는 안 돼. 그래서 선거일에서 안 되니까 하루를 빼줘야 돼. 선거운동 기간하고 선거기는 달라요. 자, 그래서 자, 이게 이제 6일부터죠. 6일. 자, 이런 것들을 바꿔서 출제를 합니다. 그러면 선거일은 언제냐? 자, 선거일. 선거일 다 써드릴게요. 자, 선거일. 자, 선거일은 대통령이 있고요. 국회의원이 있고요. 국회의원. 자, 국회의원. 그 외가 있어요. 국회의원. 야, 이번에 윤미향이가 국회의원 취임했더만 보니까 503호인가 들어가서 이제 문 닫고 일을 한다고 하던데. 아이고, 참 답답합니다. 예. 그러면 임기 만료에 의한 건데, 임기 만료. 자, 임기 만료. 자, 대통령 선거일은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첫 번째 수요일. 자, 첫 번째 수요일. 자, 그러면 국회의원은 임기 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 외 선거는 임기 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입니다. 수요일입니다, 수요일. 옛날에 목요일이었어요. 목요일이다 보니까 금요일 하루만 쉬면은 목, 금, 토, 일, 4일 쉬잖아. 그래서 투표율이 떨어진 거야. 그래서 이제 하루를 뺄 수 있지만 이틀은 못 뺄 거 아니야. 그래서 수요일로 당긴 거야. 화요일이 되면은 월요일 날 휴가 내버리면 쉬니까. 그래서 투표를 높이려고 중간에 박아놓은 거지, 수요일. 그럼 보세요. 자, 이게 대통령 임기야. 여기가 임기 만료일이야. 임기 만료. 자, 임기 만료 전 70일로 가. 70일로 가서 요때 도래하는 첫 번째 수요일이 선거일이 되는 거예요. 임기 만료 전 7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국회의원 선거는 임기 만료 전 5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그 외 선거는 임기 만료 전 30일 이후 첫 번째 수요일. 아시겠죠? 그래서 수요일이 선거일입니다. 선거일. 자, 그래서 이게 이제 선거일이다. 선거일. 자, 일단 여기까지 정리가 됐고요. 다음 시간에 이제 후보자 공개선거법의 일부 내용, 그 다음에 끝이 날 거고, 그 다음에 보안경찰 들어가겠네요. 보안경찰. 자, 이 보안경찰도 보니까 국가보안법, 보안관찰법을 많이 안 내더라고. 자, 그래서 이거는 다음 시간에 정리를 하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자, 수고했습니다.